우리 가족의 세 사람이 매일 나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한 최악의 일은 그들이 내 몸에 한 일이 아니었다. 피를 보았을 때 어머니가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눕고 떨리는 매트리스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나를 붙잡는 대신, 나를 도와주는 대신, 그녀는 속삭였다. 새 매트리스를 얼룩지기 전에 청소하십시오. 그 순간 나는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나는 매트리스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제 이름은 클레러 로즈 탐프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78세입니다. 클라라 로즈 톰슨, 클레러 로즈 탐프선, 은 미시시피주 투펠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오래된 뼈는 사랑, 상실, 조용한 힘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하루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 슬픈 사람들. 하지만 이것은 침묵 속에 살았고 내 안에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알다시피, 때때로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돌로 변합니다. 무거운, 추운, 휘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돌을 부러뜨린다. 조각별. 어쩌면 아마도 그곳에는 요출할 것입니다. 튜피엘로, 미시시피. 조약돌거리와 껍질을 벗기는 식민지 주택이 있는 작은 마을. 붕괴조차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블루하우스라고 부르는 것에 살았습니다. 세 개의 작은 방, 마당에 있는 벚나무, 그리고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문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조셉 톰슨이 존중받았다. 면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도로가 녹은 열에서도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씨라고 불렀습니다. 벽을 흔드는 목소리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 어머니 조세피는 부드럽고 항상 청소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파서 단단히 당겨졌습니다. 눈은 항상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충분히 열심히 휩쓸으면 대리석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흙바닥을 흠없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내 동생 제랄드. 그는 아빠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책, 같은 눈, 같은 추위. 모두가 우리가 좋은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교회. 블루하우스의 톰슨.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웃음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 그냥 두려워. 그리고 느리고 꾸준한 제어의 리듬. 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구부러진 머리띠와 오래된 커튼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은 소녀. 너무 짧고 항상 직물 비용이 돈을 지불하고 빨리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일찍 학교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소녀들은 많은 학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만큼 충분히 당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는 발끝을 걸었다. 나는 말하지 않는 한 말을 하지 말고 너무 큰 소리로 기침하지 말고 포크를 붙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숨을 쉬는 방식도 시끄럽습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평했을 때 내 동생이 빨리 데려갔다. 그는 2살이 되었지만 잔인함을 배우기 위해 나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빠를 보았고 그의 스컬, 침묵, 힘을 복사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방금 휩쓸렸습니다. 그녀의 삶처럼 흙바닥이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다. 나는 규칙을 배웠다. 작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것은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밤에 13살이었다. 아빠와 제랄드는 술집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고의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그녀의 방에 자신을 갖췄습니다. 언제나처럼 잠을 자는 척 모르는 척. 나는 내 구석에 있었다. 내 방은 천장에 매달린 침대 시트였다.
발자국이 나에게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탈출은 없었다. 등반할 나무가 없습니다. 숨길 곳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나를 내버려 두었을 때 나는 피가 났다. 천장을 응시합니다. 죽기 위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이 다시 열린 것을 들었다.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매트리스를 얼룩지기 전에 청소하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러진 순간이었다. 내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더 깊은 것, 실제로 치유되지 않은 것. 그날 밤 이후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있을 때 구석구석에서 자지 않았다. 나는 우리 마당에서 체리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는 강하고 잎은 두껍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사라질 수 있다.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또는 어둠 속에서 표류할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뭇잎 사이에서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갔다. 홀로. 그녀는 흙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SOS 없음. 소리가 없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떨리는 그녀의 어깨.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동정을 느꼈다. 나는 그때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는 그들을 벗으려고 멈췄습니다. 나는 가지를 통해 별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나는 탈출할 것이다. 나는 케엔이 아닙니다. 언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녀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정문에서 노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대답을 하면서 항상 앞치마에 손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랬습니다. 이모 다어린. 언니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음악가와 함께 도망친 사람. 한 엄마는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투펄로에 속하지 않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프리덤과 같은 방에 떠있는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긴장하고 아빠처럼 어깨 너머로 빛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어린 이모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중간 문장을 멈췄다.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버전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저는 당신의 이모 대리 이모입니다. 당신은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는 그녀를 밀어내려고 노력했다. 속삭였다. 가야 해요. 조셉은 어느 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 전에 다어리는 나에게 돌아서서 부드럽다. 당신이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그냥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벽의 균열, 이름, 주소, 요출 방법. 나는 집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니켈, 동전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천으로 싸서 체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밀집 가방을 잡고 말했다. 나는 시장에 갈 거야. 당신은 세탁소를 유지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나는 달렸다. 내 작은 보물을 파고 묶음에 내 몇 가지를 묶고 남았습니다. 나는 블루하우스를 되돌아 보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었다. 투펄로는 그날 엄청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거리 코너는 나를 아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중앙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내 가슴이 내 가슴을 통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악수로 종을 울렸다. 한 여자가 나를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방 3.
홀끝. 나는 노크했다. 다 어린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면서 잠시 조용히 하고 물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다치게 합니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방금 고개를 끄덕였다. 다어리는 내 손에 도달하여 평생 기다렸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다른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은 하늘을 긁어내고 버스가 과거를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눈이 넓어지면서 창문을 쳐다보았다. 투펄로가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 깨달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다어린의 아파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 개, 작은 부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궁전이었다. 뜨거운 물이 있었습니다. 실제 타일, 잠긴 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2주 후 나는 학교에 돌아왔다. 그들은 내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 나를 데려갔다. 거의 14살 때 나는 9살짜리 옆에 앉아서 긴 분열을 배우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또한 자랑스러워. 내가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밤에 악몽이 왔다. 블루하우스, 매트리스, 발자국. 나는 흔들리며 땀에 흠뻑 젖었다. 다어리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방금 어둠 속에서 내 옆에 앉아서 머리를 때렸다. 그녀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봤어요.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나는 방과 후 주말에 일한 빵집에서 조어지를 만났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빵을 배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방금 인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변화가 끝날 때까지 카운터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것들, 뇌, 날씨,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내 팔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화를 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남자와 혼자 있는 것은 여전히 불에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어린 이모가 우리와 함께 온 경우에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느린, 온화한, 내 용어로. 그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에게 조건을 주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만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방. 그는 깜박임 없이 동의했다. 나는 단지 내 인생에서 당신을 원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꽃과 키스, 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안전한, 그리고 나 같은 여자를 위해. 그게 다야. 우리는 1970년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퀸즈의 번잡한 거리에 약간의 상점이 있습니다. 클라라의 시장이라고 불렀지만 내 이름을 보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어지는 등을 대고 상자를 내리고 배달을 했습니다. 나는 고객에게 금방, 스타킹 선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전면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과 빵을 위해 왔지만 따뜻함을 위해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우리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사들은 내 몸에 대한 손상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처음에 그것은 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우리의 시장이 우리의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육성한 것, 세상에 준 것.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쿠키나 이야기를 위해 들렀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 그 작은 가게는 상점 이상이 되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단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는 건축했다. 내 자신의 용어로. 나는 투펄로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은 아닙니다. 몇 년 후,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내 동생은 그에게 바뀌었고, 징들이고, 격렬하고, 아프다. 그리고 어머니, 그녀는 죽은 날까지 그 먼지 바닥을 계속 휩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할 수 없는 것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님. 분노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 그들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연출한 책. 결코 다시 읽지 않을 책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블루하우스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트리스에 가치가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평생을 지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집, 사업, 나를 치유한 사랑,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를 정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에게 한 일에 없습니다. 흉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당신을 방문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호흡에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으로 계속하려는 선택에서 재건하려면 말하자.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 이상입니다. 할머니 넬리가 한 번 말했어.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